중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표가 길어지고 과목마다 선생님도 달라지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중간고사를 건너뛰는 학교도 많이 늘었는데요. 공부부터 생활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EBS 대표 강사 강용철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가 정말 학교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또 교육부의 어떤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아예 건너뛰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기존에는 수행평가의 비율이나 지필평가에 대한 일정이 사전에 안내돼서 학생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의 횟수나 일정이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2학년과 3학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이 없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요. 예. 또 기말고사를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듣기만 해도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학사 일정이 축소가 되고 또 시험 일정도 몰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촉박해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계획을 짤 때 원격 수업 때 배운 내용, 등교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행평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 수행평가를 좀 꼼꼼하게 관리하는 수행평가 캘린더 같은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원격 수업 때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좀 예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교 수업 때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집에서 해오는 과제형 수행평가보다는 현장에서 하는 수행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번 학년별로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게 1학년은 우리가 자유학기 혹은 자유학년제가 적용되는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체험활동이나 진로 탐색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보라고 이제 권장되는 시기인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한계가 많죠. 네. 이럴 때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학교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학기제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재료를 나눠주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양한 형태들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저는 자유학기제 때 3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양 측면에서 그래도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 키만큼 책 읽기 너무 많은가요? 아무튼 이렇게 책도 좀 읽고 뉴스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예.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음악도 듣거나 또 체육적인 측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시기를 좀 슬기롭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2학년 살펴보면요. 2학년은 상징적인 단어도 있잖아요. 이른바 중2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부도 공부지만 아마 정서나 생활적인 면에서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라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럴 때 가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집에서 2가지의 좀 핵심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우리 중학생들이 지금 등교하지 않는 원격 수업 때 좀 늦게 자거나 이렇게 게을러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즉 생활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2가지를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등교하지 않는 원격 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패턴을 잡을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좀 몰입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생들도 좀 스스로 내가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자기 조절을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아이들한테 따뜻한 시선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가정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도 힘드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학부모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생활 지도의 그 부담이 가정으로 많이 옮겨져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집에서 매일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아, 하고요.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뭐 일단 아까 부담 얘기를 서두에 주셨는데 사실 이 부담이라는 걸 가장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학년이 또 3학년 아니겠습니까? 뭐 네. 고입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좀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좀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될까요? 일단 우리 중3 학생들 조금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달력을 보면 이미 1학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시기에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 동안 진행해온 중학교 생활을 좀 되돌아보고요. 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나의 학업 성적은 어떠한가도 한번 냉철하게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고입 전형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학생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요. 또 우리 중3 학생 중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을 때 그 학교의 홈페이지도 좀 미리 찾아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3 학생들이 지금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좀 많이 던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단순히 상급 학교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진로 교육이자 고등학교 대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1, 2, 3학년 좀 세부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건 모든 학년에 속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등교를 시작은 했지만 학교 가는 날이 일주일에 뭐 고작 한두 번 정도잖아요. 네네. 이런 때 온라인 콘텐츠나 아니면 EBS 강의 같은 거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제일 효과적일지 그것도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일단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과제도 많고 수업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먼저 성실하게 할 것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전화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학교 숙제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제 EBS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예. EBS를 흔히 이제 가정학습의 꽃이라고 하는데 저는 EBS는 자기주도 학습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EBS 강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한테 맞는 강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과서를 통합한 강의도 있고요. 출판사별 강의도 있고요. 갈래별 강의도 있습니다. 즉 나한테 맞는 교육 과정을 한번 선택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골라서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EBS 공부할 때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학습 성향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내 공부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EBS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EBS 선생님들께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도 올려보시고 질문도 올려보셔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학습 방향이라든가 생활 방향들도 잘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